안녕하세요. 저 부산 서면에 위치하고 있는 BS 더바디 성형외과의 이종원 원장이라고 합니다. 공명에너지라고 하는 이제 코레지 레이저의 주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장비를 우리가 시연해 보게 됐는데, 설명 처음에 들었을 때는 사실 좀 반신반의했었어요. 저 반신반의했었는데, 근데 이제 환자분들에게 시술을 해보고 나서 이제 저희가 보통은 얼굴의 반쪽을 시술을 해보고 나서 그걸로 환자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거든요. 그리고 저도 물론 그 결과를 직후에 보고요. 그랬을 때 직후의 결과가 생각보다 좋았고, 그 다음에 리프팅적인 효과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얼굴의 전반적인 피부 톤이나 피부결, 그리고 피부의 수분감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피부가 좀 톤도 밝아지고 좋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환자분의 만족도도 높았기 때문에 이 장비를 드리게 됐고, 첫인상은 되게 좋았습니다. 모든 수술이나 시술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환자분들의 니즈에 따라서 거기에 알맞은 시술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코레지는 조금 이제 실 넣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나, 그 다음에 실을 여러 차례 삽입을 하셨던 분들, 그리고 수술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고, 회복 속도가 좀 빠른 시술을 원하시는 분들, 특히 회사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얼굴에 큰 붓기라든지 멍이 있는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더 만족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높았고요.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주로 저희가 코레지 장비를 추천해 드리고 사용을 하고 있고, 저희가 이제 이 장비를 드리면서 저희가 이제 처음 생각했던 고객층이 그 층이었어요. 그랬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 니들링 말고 앞에 제가 얘기 드렸던 세 가지 툴, 글러빙이랑 세라믹 도자, 그리고 플라즈마 롤러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이 시술하는 동안에 특별하게 통증도 없고 시술 후에 뭐 붓기나 멍은 전혀 없으세요. 그래서 이 세 가지 툴을 이용한 우리 관리하는 피부를 이제 재생시키고 피부톤을 좋게 해주고 진피도 좀 두껍게 해주고 하는 이 세 가지 툴을 저희가 이제 요즘은 또 많이 쓰고 있어요. 코레지 장비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보톡스라든지 뭐 스킨 보톡스나 주름 보톡스, 그리고 뭐 팔자 필러라든지 이런 필러나 보톡스와 이제 함께 사용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우리 그 네 가지 툴 중에 그 플라즈마 롤러라 그래서 그 롤러 장비를 이용하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 피부 안에 세포들의 그 전자기적인 그 막에 자극을 줘서 조금 더 이온 채널이 열리면서 쉽게 말해서 다른 우리가 시술을 했을 때 그 다른 시술의 효과를 더 극대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이론적으로는요. 그리고 경험적으로도 그 플라즈마 롤러를 하고 나서 다른 시술을 했을 때 피부에 맞는 시술이요, 조금 더 좋은 효과를 얻었던 것 같아요. 네 가지 툴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요. 사실 니들링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난이도가 아주 평이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쉽게 접근해서 쉽게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니들링 같은 경우도 어렵다기보다는 경험이 좀 쌓이면 조금 더 편하게 시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사실 이 니들링을 처음 했을 때는 생각보다 그 부분적으로 멍이 좀 들었었어요. 네, 그랬던 이유는 이제 지금 경험이 쌓이면서 지나오면서 보니까 우리가 그 니들의 끝에 있는 포인트가 걸리는 부분이 근막층보다는 조금 더 얕은 층으로, 쉽게 보면 얕은 피하 지방층이나 그 아니면 깊은 진피층에 걸리게 될 경우에 그 부분에 아무래도 상처를 좀 내게 돼서 멍이 드는 경우가 좀 있었고, 그런 경우는 조금 더 깊게 건다고 생각을 하시고 근막층에 제대로 걸어 주신다면은 처음에 초심자분들이 시술을 하실 때 그런 멍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니들링을 할 때 에너지가 주로 끝단에 있는 끝 포인트랑 그리고 피부에 들어가 있는 자입점 포인트에 많이 나오게 돼요. 그래서 이 시술을 하는 도중에 그 끝단과 그 주입점에 있는 피부의 색깔을 잘 보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붉은층, 그냥 붉어지는 정도인지 아니면 에너지를 너무 많이 받아서 얘네가 조금 데미지를 입는 건지 그거를 좀 판단을 하기 위해서 계속 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. 네. 네,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나이는 좀 젊으신 편이시고요, 상대적으로. 그리고 지금 제일 고민이신 부분은 팔자 부분의 피부 처짐이랑 그리고 턱 라인이 좀 무너지는 거, 이렇게 두 가지가 제일 고민이라고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었고요, 미리.
오늘 시술할 제 기본적인 이 툴들은 총 4가지 툴로 진행을 할 거고요. 첫 번째는 제가 플라즈마 롤러를 시행을 할 거고요. 이 로션을 바르고 시술을 하는 거를 가이드를 해주셨었는데, 제가 시술을 하다 보니까 이 로션의 바른 정도에 따라서 효과가 사실 좀 떨어지는 걸 느꼈어요. 그래서 환자분의 통증과 피부 두께를 고려를 하셔서 파울은 5에서 10 정도로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, 만약에 환자분이 파울을 올려서 시술을 하는 도중에 통증을 느끼신다고 얘기를 하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로션을 좀 더 발라주시면은 환자분의 통증이 훨씬 더 편안해지는 것을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파워는 5에서 10 정도로 맞추시면 될 것 같고, 시간은 한 5분 정도, 그리고 로션은 환자분의 통증에 따라서 덜 바르고 덜 바르는 걸 경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시술 시작하겠습니다. 그래서 혹시 아프시면 얘기해 주세요. 네, 지금 기본 파워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통증이 느껴지시면은 얘기해 주세요. 지금 어떠신 것 같아요? 지금 괜찮아요. 괜찮으시죠? 네. 그 다음에 입술 같은 경우에 이분이 좀 트신 편이신데, 입술이 좀 마르신 편인데, 입술 같은 경우는 이 플라즈마 롤러의 파워를 한 10에서 12 정도로 세팅을 해서 시술을 하고 있고, 그렇게 시술을 하고 나면은 전반적으로 좀 촉촉해지는 거를 느끼시고 있습니다. 롤러를 하실 때는 이 에멀전 크림을 좀 바르고 또 얼굴에 도포를 하고 나서 시연하고 있습니다. 이제 다음으로 제 2번째 단계로 이 세라믹 도자를 이용해서 피부에 시술을 해드릴 예정이고요. 첫 번째 시술했던 플라즈마 롤러보다는 조금 더 얕은 층의 시술이 될 예정이고, 이 글러빙 모드는 파워 30으로 파워 30줄로 맞춰주시고, 보통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정도 시술하게 됩니다. 시술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닿는 면적을 너무 작게 해서 한 포인트 시술할 경우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는 게 좋으시고, 우리 얼굴에 붓기와 이 림프액을 배출해 주는 거에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춰서 하고 있고, 보통 저희가 주로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포인트는 이 팔자 부분에 피부 처진 것과, 그 옆을 좀 돌려볼까요? 나이가 들면서 보통 피부 아래로 처지는데 중력 방향으로 턱 라인이 무너지는 라인이 보통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과 이 팔자 부분을 메인으로 코레지 장비를 이용해서 리프팅을 시술하고 있고, 보통 팔자 부분에 2포인트, 밑에 턱 라인에 2포인트 정도 해서 리프팅을 하고 있고, 저희 이제 마지막 단계로 니들링 단계를 시연을 할 텐데, 니들링 같은 경우는 이 글러빙에서 파워 모드를 조절하고 있고, 파워는 보통 제가 요즘에 15에서 20 정도의 파워로 시연을 하고 있는데, 환자분 같은 경우는 피부도 좀 민감하신 편이고, 피부 두께도 좀 얇으신 편이라서 일단은 15 정도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. 니들링을 할 때 사용하는 니들인데요. 보시다시피 두께가 아주 얇은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한 포인트당 파워를 15에서 20 사이로 진행을 할 경우에는 시간을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니들링 리프팅을 했을 때
효과가 좋으신 군은 아무래도 나이가 좀 젊은 층보다는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40대에서 60대 층이 훨씬 더 효과가 좀 더 좋았었고, 그리고 피부가 얇으신 분들보다는 어느 정도 두께가 있으신 분이 직후에 좀 더 드라마틱한 효과를 좀 느끼실 수 있었습니다.